최재현 아나운서 혹시 스몬비라고 얘기 들어보셨나요? 스몬비. 네. 뭘까요? 알고 계시죠? 네. 네, 맞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가운데 하나인데 이렇게 거리를 걷는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쳐다보는 모습이 마치 좀비 같다라고 해서 스몬비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좀비 같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스마트폰에 몰입하다가 보면 길 가다가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경우도 있는데요. 너무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스마트폰 의존증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네, 뭐 약이나 도박도 아닌데 스마트폰을 좀 오래 보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일단 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또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좀 네, 해보겠습니다. 스마트폰 과의존 살펴보도록 하죠. 충북 스마트 쉼센터 이정화 상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는 오늘 그 방송 준비하면서 좀 뜨끔했습니다. 사실 저는 스마트폰을 너무나 끼고 살거든요. 뭐 뉴스도 보고 영상도 보고 음악도 듣고 가끔씩 그 주식도 좀 살펴보는데 근데 이제 요즘 많은 분들이 저처럼 이 정도는 하지 네. 않나요? 어떻습니까? 네, 요즘 워낙 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야 뭐 하는 생각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인터넷과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문제나 심각성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가 어느 정도 보면은 스마트폰 과의존이지 스스로 진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보시면 그럴까요? 일단 스마트 쉼센터 홈페이지에 그 대상별로 10문항으로 구성된 자가 진단을 통해서 과의존 여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스마트폰이 옆에 있으면 다른 일에 집중하기가 어렵고 스마트폰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그리고 이용하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끼는 현저성이 증가하게 되면요. 이용 시간을 조절하고 지키는 것이 어렵고요. 매번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가족과 심하게 다툰다거나 또 사회적 관계에서 심한 갈등을 겪고 학업이나 업무 수행에 또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과의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 과의존인지 한번 의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몇 개 해당되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뜨끔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제가 좀 해보니까 하와이 호놀룰루시 같은 경우에는 걸어 다니면서 이 스마트폰 하는 거를 제한하는 제도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좀 위험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이렇게 인터넷이라든지 스마트폰 과의존을 하다 보면은 여러 문제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좀 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네,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요.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신체적으로 문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문제 때문에 오히려 스마트폰에 과의존하게도 되죠. 먼저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정할 때 위로받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요. 네. 막상 또 스마트폰을 못하게 하면 더 짜증내고 신경질을 보이고 그렇죠. 또 우울과 불안, 초조, 공격성 등을 보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사회적으로는요. 평소에 학교나 조직 안에서 대인 관계로 힘들 때 스마트폰 채팅이나 SNS로 대리만족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또 악플이나 자극적인 글로 자신의 결핍된 욕구를 표출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또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것보다 스마트폰으로 소통하는 것을 편안하게 느끼는 디지털 격리 증후군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심한 경우에는 게임 아이템 구입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또 돈을 훔치고 폭력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장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이제 하다 보면은 신체적으로 척추 측만증이나 거북목 증후군, 또 손목 터널 증후군이나 안구 건조증, 또 시력 저하, 소음성 난청 등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네. 또 심하게는 디지털 치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자극에만 뇌가 반응하는 팝콘 브레인 증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네, 정말 그 과의존이 됐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좀 걱정인 게 이제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네.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 과의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건데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뭐 상담이나 문의가 좀 늘었나요? 네, 21년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모든 연령층에 대해서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네, 코로나19 이후에도 청소년 다음으로 이제 유아동 과의존은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증가한 그런 사용 콘텐츠를 보니까 영화나 TV, 동영상, 게임, 메신저, 뉴스 보기 순으로 이용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집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다 보니까 그것에 따른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성인들은 사실 어렸을 때는 스마트폰이 아예 없었잖아요. 이 스마트폰이 나타난 게 몇 십 년 안 됐단 말이에요. 뭐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을 보니까 아이들이 과의존에 빠지면 이게 더 문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떨까요? 그렇죠. 네, 영유아기는 청각과 시각에 가장 민감한 시기입니다. 스마트폰에 몇 번만 노출되어도 강력한 그 자극의 맛을 느끼게 되어서요. 뇌가 자극적인 것에만 반응을 하게 돼서 현실에는 무감각해지고 충동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빠르게 움직이는 그 동영상에 익숙해지면요. 책에 집중하는 것도 어렵고 또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게 어려워져서 상호작용이 힘들게 되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언어 발달이 잘 되지가 않죠. 그리고 불안이나 주의력 결핍, 공격성과 우울이 증가하고요. 감정 조절도 어렵고 지능 저하, 그러니까 인지 능력 저하가 올 수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그만 봐야지 하면서 자꾸 들여다보고 그렇죠. 10분만 봐야지 네. 하면서 맞아요. 끊을 수가 하다 없어요. 보면은 네. 1시간 정도 이렇게 맞아요. 보게 되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봐야지 좀 건강하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몇 시간 사용해야 한다 뭐 이런 것보다는 무엇이든지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는 것처럼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인데요. 스마트폰 사용이 내 일상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하는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용자 스스로 가치와 목적에 맞게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유아의 경우에는요, 만 2세 전에 아이가 스마트폰 자극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자께서 지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스마트폰, 뭐 인터넷 이런 거에 과의존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빠른 치료가 필요할 텐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치료가 되는 건가요? 네, 이제 스마트폰은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되었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고 과신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막상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초조하고 불안해진다고 하시는데 먼저 자신의 과의존 상태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지킬 수 있는 약속 3-4가지 정도로 자신만의 효과적인 사용 규칙을 작성해보고 실천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조절이 어려울 경우에는요, 전문 상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문 상담사가 이제 조언을 해주실 만한 기관이 있는데 바로 스마트 쉼 센터인데요. 이 충북 스마트 쉼 센터가 활동한 지 벌써 10년이나 됐다면서요? 네네. 저희 충북 스마트 쉼센터는요,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소속으로 오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12년 11월에 개소해서 유아부터 고령층에 이르기까지 충북 도민들의 건강한 스마트폰 사용을 돕고요. 또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예방교육과 전문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과의존 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이와 관련된 사업들도 많이 하시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좀 반응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유아부터 이제 그 청소년, 직장인, 학부모, 군장병, 고령층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 주기별로 전문 강사를 통한 맞춤형 예방교육이나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로도 언제 어디서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도 이제 우리 도민들께서 지혜롭고 건강하게 또 스마트폰, 인터넷 네.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실 텐데 어떤 계획들 갖고 있나요? 네, 방금 말씀드린 예방교육과 또 전문 상담사와의 1:1 상담을 통해서 심리적인 어려움에 대한 심층적인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요. 그 외에 다양한 ICT 체험 프로그램과 자연을 통한 심리적 안정감을 누릴 수 있도록 숲속 테라피 체험, 가족사진 촬영과 꽃차 체험, 유아 대상 인형극이나 뮤지컬, 또 KT와 협업해서 진행하는 코딩 교실과 그 외에도 AR, VR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계획이 좀 잘 이루어져서요. 인터넷과 스마트폰 지혜롭게 사용하는 우리 도민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이드뷰에서는요. 충북 스마트 쉼센터의 이정화 상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효선 리포터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이 세계 수면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수면의 중요함을 알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날인데 그 수면 전문가들이 전한 여러 가지 그 올바른 수면 패턴 가운데 하나가 매일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패턴으로 자는 게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수면 공간은 수면을 그리고 또 생활 공간은 생활을 이렇게 분리되는 게 좋다고 하고요. 네. 쾌적한 침구가 수면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봄을 맞아서 침구도 한번 이렇게 세탁도 다시 하고 다시 한번 챙겨보면 좋겠습니다. 네, 봄 맞이하시면서 하시면 되겠네요. 네.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아침에 또 알차게 준비해서 기분 좋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